과연 군대는 그렇게 헐렁한 것이냐? 더 이상 카더라 통신은 없다. 법령에 근거한 진짜 이야기. 8,613명이 입건이 됐고요. 3,511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40%? 11,594명이 영창을 갔습니다. 병사들의 20%가 징계 처분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민간은 교수형이죠. 군에서는 총사령입니다. 한 번 과오를 범하잖아요, 부하가? 그러면 가차없이 징계를 해버립니다. 간부들은 지휘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떠안고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지휘관들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네가 밝히라는 거죠. 굉장한 불이익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불이익이, 사고가 안 나는 게 장땡입니다. 내가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고 한 번 나면 앞으로 군 생활은 어렵다고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군대에 관련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고요. 군알못이라는, 군대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카더라 통신이 아닌 현재 법령에 근거한 진짜 이야기, 카더라가 아니라 이렇게 구전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 예비역 선배님들에게서 구전되어 내려오는 것이 아닌 정말 무공 비법에 쓰여진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카더라 통신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강호에서요, 무공을 배울 때요, 제대로 된 무공 비법에 나오는 규정되어 있는 거를 배우지 않고요, 옆에서 주워 들은 얘기로 무공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와 인마에 빠집니다. 주와 인마에 빠지면 대책이 없어요. 그냥 죽거나 아니면 어떤 고수를 만나서, 우림의 고수를 만나서 그게 치유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만나거나 그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무공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난번 영상에서.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군에서 매우 다양한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몰랐잖아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아무도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학창시절에 공부를 할 때 군대에 대해서 배운 게 없어요. 뭐 들은 얘기는 있겠지만 군대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러분들은 배운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군대에 가서는 당장 나한테 적용될 거예요. 내가 군인이 되는 그 날부터, 제대하는 그 날 24시까지 여러분들은 군인에게 적용되는 법률 규정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그 법은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거고, 여러분들은 그 법에 따라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군에 관련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리즈의 제목은 군알못 가이드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군알못 가이드가 왜 필요한 것이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군대, 우리가 친숙하게 농담 속에 나오는, 우리가 술을 마시면 언제나 나오는 군대 이야기, 아니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군대 이야기. 과연 군대는 그렇게 헐렁한 것이냐? 군대가 과연 안전한 곳이냐? 그렇게 가서 농담 따먹기 하고 그렇게 다녀올 수 있는, 잠깐 누구나 다 가는 군대, 그런 군대가 과연 안전한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군알못 가이드는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인지, 어떤 사람들이 꼭 봐야 하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대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군대에서는요, 의외로요,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거는 2017년도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방부 통계연보입니다. 여기 보면요, 2016년에 징계처분 현황을 볼까요? 2016년도에 병사들을 볼게요. 병사는 강등이 41명이 강등을 당했고요. 여러분, 병사도 강등을 당합니다. 그리고 영창 11,594명이 영창을 갔습니다. 영창 폐지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죠. 근데 영창이 폐지되면 이제 영창이 없나요? 아니죠. 영창이 폐지되고 군기교육대가 새로 신설이 되는 거죠. 군기교육대가 어떤 모습이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영창에 버금가는 그 정도의 강제력이 있겠죠. 휴가 제한은요, 여러분, 33,469명이 휴가 제한을 갔습니다. 그리고 근신은 6,053명이 근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군에 있는 병사들 수로 계산을 하면 매년 병사들의 20%가 징계 처분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건 징계 처분이고 이제 형사 처분을 받는 병사들도 있겠죠. 자, 그럼 간부는 어떨까요? 간부 징계가 더 심하죠. 징계는요, 병사들보다는 간부들한테 느끼는 그 심리적 압박이 더 큽니다. 왜냐면 간부들은 여기가 자기의 평생 직장이잖아요. 자기 직장에서 징계를 받으면 앞으로 군 생활은 어렵다고 보면 되는 거죠. 진급도 어려워질 겁니다. 2016년도에 장교 중에 1,149명의 장교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고요. 79명의 준사관이 징계 처분을 받았고 2,205명의 부사관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28명의 군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형사처분을 한번 볼까요? 형사처분은 어느 정도 받는지 보겠습니다. 군대에서 2016년에 형사사건 처리 현황을 볼게요. 국군 장병 중에 병사 포함입니다. 병사 포함 국군 장병 중에 8,613명이 입건이 됐고요. 그 중에 3,511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40%? 한 40%가 기소가 되나요? 근데 여기서 기소가 안 됐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건 아니죠. 일단 입건이 됐다가 기소가 안 되더라도 무조건 100% 그 다음 단계는 징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징계 받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군인 공무원은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는 현역 복무 부적합이죠. 여러분, 현역 복무 부적합이라는 건 굉장히 재밌는 제도인데요. 병사들은 징집이잖아요. 의무기 때문에 군대 생활을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사유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웬만하면 못 나가게 해놨어요. 근데 간부는요? 간부는 지원해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부는 군대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내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간부 생활을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현역 복무 부적합으로 내쫓을 수 있는 사유가 엄청 많습니다. 결국은요, 내가 원하는 건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것만 사유가 많은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군인은 징계를 받으면 형사처분, 징계 받으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건 뭐다? 현역 복무 부적합으로 전역하는 거다. 강제 전역. 그렇죠. 그래서 한번 사건에 연루되면 요즘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럴 뿐이에요. 그리고 군에서 그런 형사사건에 연루가 돼서 처벌을 받잖아요. 징역형이 선고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군교도소로 갑니다. 민간 교도소로 가는 게 아니고요. 헌병이 관리하는 조사본부라는 그 밑에 국군교도소가 있습니다. 별도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은 사람들이 글로 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형을 선고받으면 집행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민간은 뭐예요? 민간은 교수형이죠.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하는데 군에서는 뭘로 합니까? 총사령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사형을 집행한다면 총사령이죠. 그리고 총사령의 집행 방법도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군대를 굉장히 군대를 되게 장난스럽게 표현하고 얘기하고 하지만 사실 군대라는 집단은요, 전투를 하는 집단이에요. 전쟁을 위한 집단이죠. 전쟁을 준비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하는 모든 규정이나 제도들이 그거에 맞게, 전쟁에 맞게, 전시에 맞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평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잊고 있지만 이게 실제 문제가 불거지면 굉장한 불이익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불이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규정을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절실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방부를 상대로 민사소송 한번 볼까요? 2016년에 국가가 패소해서 그러니까 국방부가 패소해서 지급한 금액이 1,4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굉장히 민사 분쟁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국방부가 위법한 행위를 해서 배상해준 액수를 볼까요? 그러니까 국가 배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인용해준 액수가 2016년도에 200억입니다. 200억. 210억이죠. 210억.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라는 곳은요,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민간이랑 달리 한번 잘못되면 이게 그 절차가 굉장히 많고 굉장한 불이익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압시다. 군에서 징계는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본인이 잘못해서 받는 처분 말고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아니면 피해자가 되기도 하죠. 이런 범죄나 그런 징계 사건의 피해자가 된다면 그걸로 인해서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어떤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문제죠. 그렇게 군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 일이 처리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뭘 위해서? 나의 안전한 군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앞으로 이 주제를 올릴 영상들은 어떤 분들이 보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병사, 현재 입영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병사들이 봐야 됩니다. 왜냐면 병사들은요, 자기 권리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게 관리하는 데 더 편하기 때문에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권리는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하고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니까, 내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조차 모른다면 그 사람은 법이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군생활을 하기 위해서죠. 의무복무, 내가 자원해서 온 것도 아닌데 징집해서 온 건데, 그렇다면 의무복무 기간 동안 안전하게 지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적인
신체적인 고통 없이 무사히 전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아야 될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간부들, 현역 간부들과 간부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겁니다. 간부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에서는 징계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모든 거를 옛날에는 이제 지휘관이 모든 부담을 안고 자기 부하의 과실이나 그런 것들을 눈 감아 준다거나, 아니면 지휘관이 앞으로 지도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고 부하의 과오를 눈 감아 용서해주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그런 풍토가 있었다고 한다면, 요즘은요, 한 번 과오를 범하잖아요, 부하가. 그러면은 가차없이 징계를 해버립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야지 지휘관도 부담이 없고, 그런 좀 이렇게 능력이 떨어지거나 실수를 하는 부하들을 떠안고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지휘관들은. 왜냐면 이게 진급이랑도 연관이 되고, 진급은 그 조직생활에서의 성공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군은 계급사이기 때문에 내가 진급을 못하면 옷을 벗어야 됩니다. 계급정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위에서 소령을 못 달았다 그러면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위가 43세가 정년이잖아요. 그러면은 43세는 옷을 무조건 벗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급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부하의 가실로, 여러분 간부들은 지휘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지휘 책임을 지게 돼. 그래서 견책이라도 하나 받으면 그 사람은 상위 직급으로 진급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 부담을 떠안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즘은 무언가 잘못이 있다, 아니면 무언가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누가 걔가 잘못이 있다고 투서를 넣어. 그러면은 일단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네가 밝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징계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들도 여기서 간부는요, 부사관과 장교를 가리지 않습니다. 장교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제가 14년 동안 군 법무관으로서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으로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거는, 징계에는 위관이든 연관이든 상관없습니다. 막상 일이 터지면 우왕좌왕하기 마련이고요. 그거는 뭐 대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간부분들도 꼭 조직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군을 평생 직장으로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진급을 해야 돼요. 진급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군생활을 해야 하는지, 일단은 여러분 사고가 안 나는 게 장땡입니다. 내가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고 한 번 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군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조직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노하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가 군인인 사람들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제 국방부죠. 여기서 국방부가 어떤 위법행위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군에서 복무하다가 다쳤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말라리아에 걸렸다, 아니면 국가가 내 땅을 무단으로 점유한다. 왜냐면 국방부는요, 그러니까 야외 훈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개인호나 어떤 부대가 개인의 땅을, 사인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피해를 받은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배상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지금 군인이 아니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이런 거랑 전혀 관련이 없다, 나는 정말 내 주변에 군인도 없고, 내가 사는 환경, 내 주변에 군 부대도 없고, 나랑 군은 절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정전 중이죠. 열심히 피 터지게 싸우다가 잠깐 지금 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평화의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휴전일 뿐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다면, 내가 살고 있는 동시대를 이해하고 같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군에 대해서 여러분 알지 못하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외국에서는 한국을 분단 국가이고 정전주의 나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가면 외국인들이 먼저 물어보는 게 북한과의 관계, 전쟁의 위험, 그런 거를 항상 궁금해한단 말이죠. 근데 정작 우리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거는 시대정신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양으로라도 군에 대해서 알고, 군 문화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교양으로 다른 나라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보듯이 군에 대해서도 여러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양으로. 그래서 제가 앞으로 군알목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올리게 된 영상들은 남녀노소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한 번쯤은 알고 있어야 될 만한 지식들, 교양, 누군가에는 굉장히 필요한, 당장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의 영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풍부한 사례 위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렇다면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나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 어떤 걸 하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제가 상담했던 사례 위주로, 제가 처리했던 사건이나 사례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